자, 7과 그래머 1, 2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사예요. 자, 분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참 많이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분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의 종류예요. 분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ing 형태의 현재 분사, 그리고 ed 형태의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의미의 차이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반면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된, 뭐뭐 당한. 그래서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시면 I saw a girl carrying a big bag 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어떤 소녀를 보고 있는데 이 소녀가 carrying a big bag, 큰 가방을 나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소녀가 직접 carry하고 있는 거니까 ing 형태를 썼죠. 두 번째, I found a big melting ice 같은 경우 나는 큰 녹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 진행의 상태니까 ing 형태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과거 분사 보시면 She sat just behind the 10 seats, reserved for white. 자, 그녀는 10개의 좌석 뒤에 앉았는데 이 10개의 좌석이 어떤 거냐면 reserved for white. 이때 white은 백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위해 지정된 10개의 좌석. 자, 좌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좌석은 지정된 거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ed 형태로 pp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분사의 역할인데, 자, 분사는 결국 형용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위치는 어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Look at the singing girl. 자, 첫 번째 singing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꾸며줬고 두 번째는 look at the girl singing a beautiful song.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뒤에서 꾸며줬어요. 이렇게 분사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꾸며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야? 자, 우리가 문장을 크게 5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어가 들어가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보어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경우. 자, 참고로 이런 걸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오 형식이라고 하죠. 자, 이때 자, 보어는 크게 주격 보어, 즉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He stood reading a newspaper. 자, 여기에서 reading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 주나요? 자, he라는 주어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겠죠? 자, 그가 서 있는데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으면서 서 있대요. 자,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he smelled something burning. 자, 그가 냄새를 맡았는데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대요. 자, 지금 뭐가 타고 있죠? something. 이 목적어가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니까 이런 경우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라고 하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구분하는 기준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의미의 차이다. 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로 쓰인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이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어법 문제에서 분사가 나올 때에는 ing니 pp니 요거 둘 중에서 적당한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우리 ing와 pp를 고르는 기준은 바로 의미였어요. 능동의 의미인지 수동의 의미인지 해석을 해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먼저 답은 친구들은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It is an interesting or interested story. 자,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서. 자,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를 주는 이야기죠. interest 하면은 흥미를 주다란 뜻이야. 이야기가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ing 형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I saw an excited movie yesterday. 자, 똑같은 형태예요. 자, movie를 꾸며주는데 excite 하면은 흥분시키다, 흥미롭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화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exciting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사람이 주어인 경우 나 되게 재밌었어 라고 할 때는 I was excite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내가 되게 그때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She and I walked on the falling or fallen leaves. leaves 하면은 나뭇잎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떨어진 나뭇잎 위로 걸어갔대요. 자, 나뭇잎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야. 이미 완료가 된 동작인 거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인 fallen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였어요. 근데 우리 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명사 꾸며주는 거 말고도 바로 보어의 역할이 있었어. 자, 4번, 5번, 6번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I had my car to fix or fixed by him. 자, 이때 had는 갖다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자, 내 차가 수리를 받도록 했대요. 자, 지금 차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 차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차는 직접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를 받는 거니까 PP 형태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5번에 I saw geese flying or flown away 라고 했는데 이때 geese는 goose의 복수형이에요. goose의 복수형. 특이하죠?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형태가 바뀝니다. goose는 거위를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봤는데 거위가 날아가는 걸 봤대. 자, 거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위는 자기가 직접 날아가는 거니까 능동으로 ing 써주시면 되겠죠? 자, he was lying or lied on the floor. 자, 요거는 동사 형태가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 기본 형태는 lie예요. 누워있다. lie라는 동사인데 얘가 ing 형태가 되면 특이하게 IE가 Y로 바뀌면서 이렇게 lying 형태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ing가 붙을 때 형태가 좀 바뀔 뿐이고 결국은 이제 ing냐 pp냐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근데 누워있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동작이고 지금 주어는 he죠? 그는 이제 누워있는 거니까 자기가 눕는 거니까 lying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의 동사를 올바른 분사의 형태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지금 동사가 있고 올바른 분사의 형태로 바꿔라 라는 건 요거를 ing로 바꾸거나 아니면 pp 형태, ed 형태로 바꾸거나 하라는 얘기인데 자, 빈칸에 문장을 쭉 읽어보시고 적절한 형태로 바꾸고 이유도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일단 1번만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1번은 보시면 A traveler stood 여행객이 서 있어요. At the information center에 써 있는데 뭐 하면서? Reading a guidebook 하면서
자, 이때 왜 reading이라고 했을까? 참고로 read 같은 경우는 read, read 해서 그 과거분사 형태도 똑같이 read라고 씁니다. pp 형태가 아니고 이때 ing를 쓴 이유는 지금 누가 책을 읽고 있는 거죠? traveler, 여행객이, 여행자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여행자는 직접 본인이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traveler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인 행위이므로 우리가 reading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히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2번, 3번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혹시 아직 2번, 3번을 다 못했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드디어 이제 영작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변형 가능이라고 했어요. 자, 변형 가능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수일치, 단수, 복수, s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 형태를 뭐 ing로 혹은 ed로 아니면 혹은 뭐 투부정사나 뭐 ing 형태로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나는 한 남자가 차에 치이는 것을 봤다. 자, 요 문장을 영작을 할 건데, 자, 영작을 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 어순으로 먼저 바꿔봐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안 된다. 그러면 밑에 한글로 먼저 써보고 이 한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순서로 먼저 무조건, 영어는 무조건 시작할 때 주어 동사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한글 의미에서 주어 동사부터 먼저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나는 봤다. 자, 나는 봤다. see란 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saw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까지 썼으면 누구를 봤는지 목적어를 써주셔야 돼요. 한 남자를 봤대. 한 남자.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남자가 치는 걸 봤대요. 그러면 얘들아, 남자가 무언가를 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치였어.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인 거죠. hit을 우리 수동태로 쓰려면 수동 과거분사로 쓰려면 hit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hit 이렇게 3단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hit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pp 형태를 쓴 거죠. 그리고 차에 by c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영작할 때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 이런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2번, 3번도 영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뜻만 보고서도 가능하면 그냥 바로 쓰시고, 혹시 나는 영작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여기 영어 어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30초 드릴게요. 시작.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해서 이따가 학습지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혹시 아직 다 못했다 할 경우에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마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페이지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을 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투부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도 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지. 이것도 지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부정사를 목적어 또는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를 살펴보자. 자, 포인트 1을 볼 건데, 자, 포인트 1에는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인트 1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나오는 3형식 문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예문 보세요.
자, she planned to go to Paris. 자, 요거 과거형으로 고쳐줄게요. She planned go to Paris. 그리고 he finished write the report.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문장 하나에는 반드시 동사가 몇 개? 동사가 하나라고 했어요. 물론 접속사가 있으면 이제 동사가 하나씩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접속사가 없죠. 그런데 무슨 일이야? plan이라는 동사가 있고 finished라는 동사가 있는데 go라는 동사, write이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문장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go라는 의미를 쓰고 싶어. 파리스에 간다라고 계획을 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사를 명사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동사는 두 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때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동사 앞에 투부정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거나 투부정사를 만들거나 동명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과연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까? 그거는 바로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야. 동사에 따라서 뒤에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자주 나오는 동사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plan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she planned to go to Paris 이렇게 쓰셔야 되고 finished 같은 경우는 반대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he finished writing the report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 구문에서 바로 여기 목적어 자리에 아까 동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들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자주 나온 동사들이니까 혹시 뜻을 모르는 동사가 있다면 뜻은 여러분들이 좀 사전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decide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to think라는 목적어를 붙였죠. 그리고 and 뒤에도 보면은 또 to go라고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데 투부정사라고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능 문법에서 고등학교 문법에서 뒤에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는 동사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보다 이제 많이 보통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포인트 2. 그래서 포인트 2가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자,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충 설명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2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O형식이라고 하죠. O형식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얘기예요. O형식이 정말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되게 다양한 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예문 한번 보세요. Many people call it soccer. I saw him entering the building. The news made him feel happy. He allows me to go there.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오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명사, soccer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ing 형태,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eel,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투부정사. 이런 애들이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애를 쓸지 누가 결정할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결정합니다. 앞에 동사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명사를 쓸지 ing를 쓸지 뭐 투부정사를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정리를 했었죠?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 뭐 동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목적어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온다 이런 거 막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경우 중에서도 바로 마지막 요 경우를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he allows me to go there.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는 바로 이런 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고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거는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울 때 수거처럼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왜냐면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애들이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요런 식으로 아예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수거처럼 외워주시고 여기 혹시 뜻을 모를 만한 거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ce 하면 뭐뭐를 강요하다 라는 뜻이고 뭐뭐에게 뭐뭐를 강요하다. 그 다음에 또 compel 하면 마찬가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를 강요하다. urge, 뭐 충고하다, 촉구하다, 뭐 그런 뜻들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도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사전 찾아보시고 요거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동사들은 조금 입으로 많이 외워주세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요런 식으로 좀 외워주세요. 자, 밑에 바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persuade라는 동사를 지금 썼어요. 자, Winton persuaded complete strangers to take the children in 이라고 해서 자, persuad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투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윈터는 설득했다. 누구를? complete strangers, 완전히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to take the children in, 그 아이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설득했다.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브라이언하고 캐티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할 건데 B가 브라이언, C가 캐티가 되겠죠. 자, 1번 같이 볼게요. 브라이언이 물어봐요. Would you take care of the cat while I go on a trip? 자, 너 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어? 내가 여행 가는 동안에? 그랬더니까 캐티가 No problem, don't worry about the cat.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브라이언이 asked.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서 써볼 건데 자, ask가 나왔어.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문장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를 쓰셔야 되고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요 순서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브라이언이 asked. 부탁을 했죠. 누구에게? 목적어가 누구죠? 캐티죠. 캐티에게 부탁을 했죠. 자, 그 다음 뭐 해달라고?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 아까 ask는 어떤 동사라고 했죠? 보시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살려서 to 모시기 하고 써주면 되는데 아까 부탁한 게 뭐였지? 고양이를 좀 돌봐줘 라고 했으니까 to take care of the cat 라고 써주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뒤에 내용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While she went on a tri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는 이때 브라이언이네요. 브라이언이면 남자니까 I는 이때 he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가 부탁한 거니까 while he 그리고 과거죠. 과거. 지금 과거에 부탁을 했던 거니까 went on a tri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브라이언과 캐티의 대화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쓰셨나요? 한번 살펴볼까? 자, 브라이언이 먼저 Can I share your science book? 나 과학책 좀 같이 봐도 돼? I didn't bring mine. 나 내 걸 안 갖고 왔어. 라고 하니까 캐티가 괜찮아. go ahead. 얼마든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캐티 입장에서 이번엔 써볼 건데 캐티가 allowed,
허락했대요. 자, 누구한테 허락했죠? 목적어 써줘야지. 브라이언한테 허락했고, 마찬가지 allow는 진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예요. 그러면 to 뭐 하도록 허락해줬죠? 과학책을 같이 보도록. 자, 이때 6월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티 입장에서 캐티의 책을 share 하도록 해준 거죠. 캐티 여자니까 her science book 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도 영작 문제예요. 영작. 자, 영작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누구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동사했는지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의 포인트 이 목적격 보어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목적격 보어 형태를 좀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영어 어순대로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영어 어순대로 쓰는 먼저 한번 써보고 요걸 보고 영작을 하세요. 물론 이 단계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바로 해도 되지만 내가 바로바로 좀 순서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먼저 써주세요. 그들은 명령했다.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하라고? 떠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맨 나중에 써주시면 돼요. 자, 1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할 때 꼭 대문자 쓰시고 they 명령했다. ordered 누구에게? 그에게 him 뭐 하라고? 떠나라고. 자, 근데 이때 order 같은 경우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써주시고 떠나라, leave 어디를? 방을, the roo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2번, 3번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영어식 어순대로 표현한 거 참고하셔도 되고 이거 안 봐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은 바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쌤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은 이제 당연히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조건에 변형 가능이라고 붙어 있어요. 변형 가능이면 우리 동사 항상 시제 신경 쓰셔야 되고 수일치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를 투부정사나 뭐 ing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는지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나의 할머니께서 나에게 휴대전화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셨다. 자, 일단은 우리 순서. 자, 주어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하셨다. 뭐뭐 해달라고 하셨다. 동사. 그리고 나서 순서를 찾아봅시다. 누구에게? 나에게.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에게 뭐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뭘 가르쳐 달라고 했어? 휴대전화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영작을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my grandmother. 그 다음에 뭐뭐 해달라고 하셨다. 자, 요거 요청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동사 중에 우리 asked라는 동사가 있네.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에게? 나에게. me. 뭐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자, 이때 teach를 그냥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때 우리의 포인트 ask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 to teach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하는 방법을 그래서 how to 했고 capture images 어디에서 on her cell phone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순서 주어, 동사,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거 순서 기억하면서 마지막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드릴게요. 시작. 자, 괜찮죠? 선생님은 주어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 우리가 뭐 하는 걸? 사용하는 걸. 자, 요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자,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the teacher 허락하지 않으셨다. 부정문이니까 did not allow. 누가? 우리가 us 사용하는 것 use 라고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자,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use 뭐를 사전을 마지막에 a dictionary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동안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빼서 써주시는 거예요. while taking the test.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지금 요만큼만 영작하는 걸 우리가 연습했지만 요 정도 문장은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다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요 전체 문장을 이렇게 우리 어순에 맞춰서 영작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생각보다 빡세지 않았죠? 네, 빡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 문제도 있고 뭐 중간중간 같이 안 한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셔서 패들릿에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은 1페이지만 올리도록 하겠어요. 1페이지. 1페이지만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올리는 페이지는 그때그때 다른 페이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올리실 때 여기 이름 꼭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번하고 써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못다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작 문제를 한글 뜻을 보고 다시 한번 빈 종이에 좀 써보면서 영작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 요거 지금 과제는 바로 패들렛에 올려주시고 내일은 우리 7과 그래머 3, 4페이지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요거 프린트 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